2장은요, 요 내용이에요.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그리고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한번 이렇게 글씨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요거 읽어만 봐도, 리스트만 봐도 되게 뼈 때려요, 진짜. 와, 리스트만 봐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2장, 3장은 정말 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1장은 제가 뭐 이렇게 1, 2, 3, 4를 정리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뭔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에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냥 무모한 것에 그냥 막연하게 도전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십상인데, 실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무모한 것에 그냥 격정적으로 도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더 큰 책임을 떠맡는 일에 도전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내가 나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전 이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인내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서는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커질수록 나의 성공도 하나하나 한 뼘 한 뼘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라면 뭘 배워야 하냐면 책임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는 게 특권이니까 젊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지 이런 논리는 진짜 아마추어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젊음을 결코 어리광을 피우는 데 써서는 안 된대요.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리광을 피우고 징징대고. 근데 젊음은요, 젊음을 책임질 수 있는 젊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빠 때리지 않나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을 바를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 왜 내가 이런 두려움을 왜 갖게 됐지? 그러니까 이분도 파산을 하고 나서 너무 두려웠대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쳐놨는데 이제 사람들도 나를 다 비웃을 것이고 난 지금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래서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한번 적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렵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리스트를 통해 적어봤더니 막상 글에 담아낸 그 두려움의 내용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치, 내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어. 그치만 내가 다시 열심히 해서 또 그들의 신뢰를 얻으면 되잖아. 그래, 내가 지금 파산 상태이지만 다시 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회복하고, 이게 정말 재기불능의 실패냐? 그건 아니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막상 적어놔니까 이런 실체 없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용과 같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용은 실체는 없잖아요. 항상 용에 대한 막 얘기는 듣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용과 같은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까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다루는 정말 적극적인 방법은 행동하는 거.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상쇄시킬 것인지 곧장 행동하는 거. 그 행동이 아주 큰 거창한 뭔가 행동이 아니더라도 작고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상태에 나를 두다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막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청소, 뭐 어떤 정말 작은 성과들이 낼 수 있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려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라는 용은 떠나가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70대 할머니가 2,0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냈다라는 거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대요. 사람들이 다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아니 도대체 70대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걸었냐 물어봤더니 그냥 아유 호들갑 좀 그만 떨게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냥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 걸음 걸은 다음 다시 또 한 걸음을 걸었고 또 다시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왜들 호들갑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이죠.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어떻게 가? 하지만 한 걸음씩 가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누적 효과 다들 아시겠지? 컴파운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첫 걸음 떼는 게 어려워요. 우리 마라톤 풀코스도요 가장 많은 낙오자들이 발생하는 구간이 첫 구간, 거기만 넘어서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추진력이 붙어서 계속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걸음 떼는 게 너무 어렵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조깅을 해야지 해도 그 첫걸음이 가장 어려워요. 걷다 보면 별거 아닌데 그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지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누적 효과라는 건 누구나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이라는 건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계획을 정교하게 실행에 옮기는데 성공하면 된다는 거. 저 이거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사실상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요, 내가 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정말 사실 많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해냈을 때, 아,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난 저렇게 못하는데. 진짜 짱이다.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그걸 그냥 시도해보면 더 이상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해보면 막상,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변명이고, 약자들의 변명이고, 내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해 보이는 성공한 사람도 정말 별 수 없대요. 날마다 하루하루 악정고투하면서 겨우 한 걸음씩 떼는 거 말고 그들에게 딱히 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아니라 그냥 오늘 딱 하루치의 삶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지 말고 5분 뒤를 계획하라는 거죠. 5분 뒤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5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요,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하는 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루의 과제를 해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향한다는 건 정말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상향하고 있지 않는 한 평균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지금 모든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난 에베레스트까지 정복할 거야 하고 에베레스트 정복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이것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다, 제가 뼈 때리는 말을 빨갛게 칠했어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요, 그냥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해야 하고, 통렬하게 원해야 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그냥 취미 수준, 아마추어 수준 전락한 저의 신랑이 계속 하는 말. 아니란 태도로 삶을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얼마나 뼈를 때리든지. 정말 통렬하고 간절하게 숨이 막힐 정도로 목숨을 걸고 원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이상 그냥 아마추어 정도, 그냥 취미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왜 좌절을 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좌절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뭘까요? 무엇이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이든 해야 된다.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때에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위축되기만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뭔가를 지금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면 반짝반짝한 영감도 떠오르고요. 뭔가 다음 나의 스텝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것이죠. 정말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 원탑 가수 아이유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인터뷰를 했더니 그때는 몸을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뭐라도 한다. 그리고 이 우울한 감정 절대 오래 가지 않아. 절대 난 이 감정에 속지 않아. 나는 이걸 반드시 바꿔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행동하고 있을 때에만 계속 새로운 단서들을 얻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존재,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뭔가 당장 즉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더욱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좌절을 안 하냐, 그것이 아니라 매일 좌절을 하지만 그것을 딛고 행동하는데 성공할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고 있을 때 나는 행동함으로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행동에서도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운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떤 성공의 법칙이 좋으세요? 솔직히 운보다는 일정하게 내가 어떤 인풋을 들였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성공의 법칙이 더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한 번 던지는 건 어때요? 운이죠. 10번 던져서 나오는 숫자는 어때요? 그것도 운이에요. 하지만 내가 10번 던지고 20번 던지고 30번 던지고 하면서 100번을 던지고 이제 한 150번 정도 던졌다. 그때는 뭐가 작용이 되죠? 그것도 이제 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적용되는 건 뭐냐면 바로 평균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평균의 법칙. 한 150번 정도를 계속 돌리면 이제 law of average, 평균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확률이라는 것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던져놓고 아유 이거 성공 확률이 별로 없네 이렇게 운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운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의 성공을 운에 결코 맡길 수 없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냐면 한 가지를 아주 많이 하라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평균의 법칙이 그제서야 적응이 되기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성공 확률을 또 극대화하려면 뭐예요? 무조건 많이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 질은요 양에서 나온다는 거. 사진 클래스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양을 무조건 많이, 그러니까 많이 찍어와라 라는 게 과제였고, 다른 B라는 그룹은요 질을 높여와라라는 게 그 과제였어요. 많이 안 찍어도 되니까 질 좋은 사진만 찍어와라. 얘는 무조건 많이 찍어와라. 이게 두 어떤 그룹에게 주어진 과제였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가장 퀄리티가 높고 질 좋은 사진 작품이 어디 그룹에서 나왔냐면 A그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찍어낸 그 양을 쫓았던 그 그룹에서 결국 질 좋은 사진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결국 질도 양에서 나온다는 거,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 무조건 성공 확률을 극대화시키려면 많이 트라이를 해보고, 그 밖에 모든 경우는 뭐예요? 그냥 도박이에요. 아마추어적인 도박. 제가 몇 번 찍어보고 아니네 이게 아니라 많이 해봐야 되는 거. 그쵸?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는 원하지 않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때로는 성공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몇 번 시도해보고 나름의 통계를 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던데? 안 되던데? 나 해봤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나 아마추어적인 트라이 몇 번 해보고 나름의 그냥 운을 가지고 그 확률로 단정 지으려고 했구나. 더 많은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이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공한 사람은요, 루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뼈 때리는 조언. 루틴을 가진 사람은요, 실패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건요, 확고한 루틴이 있냐 없느냐라는 거. 놀랍지 않나요?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사람들과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이 시간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항상 이 시간에 포스팅을 올리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항상 이 시간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네? 이게 규칙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때에만 신뢰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아니, 1시간 뒤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 몰라. 뭐 올렸다 말았다, 올렸다 말았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타인과 세상에 불안만을 심어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확고한 루틴,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루틴을 갖는 것이 굉장한 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이죠.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에 불과하고요. 계속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성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냥 평균만 할래. 땡. 그 사람은 그냥 거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건 정말 환상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우상향하든지 우하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점점 나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고 나의 자산 가치를 높여가고 있던지 아니면 점점 가난해지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뼈 때리는 조언. 약점은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많이들 가져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약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을 내가 다루고 해결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놓지 않는 한 계속 약점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약점이 해결돼야만 강점이 더 빛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려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잘하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하는 것, 잘 못하는 것 이런 거에 방해받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온전하게 잘하는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체력이 약하다. 반드시 운동을 해서 체력을 끌어올리셔야 하고요. 내가 뭐 정리정돈을 못한다. 다 제 얘기예요. 정리정돈을 못한다. 반드시 어느 정도는 잘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지 진짜 나의 강점을 더 정말 자유롭고 풍요롭게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듯 평균은 함정이다. 그리고 부자는 결국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태도가 만든대요. 제가 이게 진짜 많이 와닿았는데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와 이제 부자가 되기 전에는 무슨 문제죠? 돈 문제예요 다. 내가 100만 원만 다 추가 수입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다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부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맞닥뜨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답을 얻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고 나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 반드시 돈만 벌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내면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요소들을 확립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지혜가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돈만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수 있지만요. 지혜로운 부자? 그 돈을 정말 지혜롭게 잘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돈의 속성에 저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돈 버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이고 돈을 정작 중요한 관리하는 거, 모으는 거, 투자하는 거 다른 영역들이 또 무수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 나는 아직 돈만 없는 부자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의 마인드로 한번 살아보라라는 거죠. 부자는 어떤 고민을 할까? 차원이 다른 고민. 봐봐요, 여러분. 100억이 생겼어요. 뭐 하실 건가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릇을 갖춰 놓는 게 먼저지 돈의 액수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아직 돈만 없는 부자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돈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임을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맞죠? 이런 부가 왔을 때 내가 정말 청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내면에 갖추어야 할 성품들이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고 정립해야 할 가치들이 있고 내면화시켜야 될 그런 어떤 루틴들과 삶의 습관과 방식들이 있잖아요. 난 그거를 지금부터 해나가자. 왜? 부자는 어차피 될 거니까. 언젠가 될 거니까. 우린 돈만 없는 부자다. 이런 마인드를 갖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자의 삶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당연히 부자의 반대말은 가난한 사람의 삶, 빈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단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답은요, 바로 도망자의 삶이래요. 도망자의 삶.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의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날 수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는 도망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당당하게 맞서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내가 나를 계속 개발시키고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어서 나의 잠재력을 펼치고 또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낫다. 왜? 부자의 반대는 가난함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잠재력을 만나고 나의 한계를 깨부수고 내 행동 영역을 넓히고 나의 루틴을 구축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멘탈 영도술 이렇게 제가 습관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또 너무 좋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 만나러 올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공머리TV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